한국에 엄청난 탄약 수요가 몰리고 있으며 이는 K2 전차 이상의 효과가 예상된다. 유럽의 디펜스24 등 주요 군사계 매체를 비롯해서 미 군사 싱크탱크에서 중대한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자 당선 이후 유럽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안 그래도 급해 죽겠는 유럽의 최악의 국면이 되면서 오히려 한국을 찾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인데, 트럼프 집권 이후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한국의 방산에 유럽이 매달리고 있으며 특히 탄약 수요가 폭발되는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군사계에서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당선 직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까지 유럽 강대국들로 한국을 배제하자고 했던 유럽 군사 세력들도 한국 바지가랑이를 잡는데, 이제는 무조건 한국에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상황이 나왔고 트럼프 때문에 한국이 웃는다는 분석이 나왔나 궁금한데요. 우선 실제 많은 이들은 유럽의 평화의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크렘린궁 대변인이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며 전쟁은 끝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낸다고 했다라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푸틴은 트럼프 당선 직후 등장해 이제 전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맞게 된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죠. 게다가 트럼프는 1월 20일 취임 직후에 행정명령만 40여 개를 내릴 것이라고 이미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중에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것은 더 이상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트럼프 장남은 이에 대해 젤렌스키를 조롱하듯 용돈은 38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저격했는데, 이는 미국이 군사적, 물적 지원을 대거 우크라이나로부터 빼낼 것을 의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1994년 미 클린턴과 러시아 옐친이 앞장서서 맺었던 부다페스트 조약이 물거품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끝나는 것은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에선 평화의 시대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는 것은 전선이 더 이상 유럽 쪽으로 서진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미국에서 군사 지원과 자금을 빼버린다면 우크라이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전쟁 진행은 멈출 수 있다는 것으로 숨을 돌리게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유럽의 고위 군사 관계자들은 이를 내심 반길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유럽은 군물자 생산 기반이 무너진 상황으로 이 상태를 정비할 수 있는 숨을 돌릴 수 있고 북한군까지 가세한 상태에서 더 이상 복잡해지지 않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러시아는 북한군은 물론이고 우간다를 비롯해 인도군까지 지속적으로 모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인도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가스와 석유를 수입하고 있어 돈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원과 군인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가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 집권 이후에 골치 아픈 교착 상태가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의 전쟁은 추위로 인해 소강 상태로 들어가며 트럼프 집권은 내년 1월 20일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유럽은 이제 평화의 시대로 당분간 접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 뉴욕타임즈 주요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절대 영토 포기는 안 한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으나 트럼프를 비롯한 참모진은 나토 등을 통해 휴전을 종용할 것이 확실한 상태이며, 무기와 돈이 떨어진 우크라이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서방의 지원을 공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전까지 모스크바를 드론 공격하는 등 어떻게든 전쟁을 뒤집으려고 마지막 움직임을 보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전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유럽은 평화 모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시각보다는 현재 유럽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안보를 위한 재정을 크게 확충하는 등 비상사태가 걸리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의 행동으로 한국이 웃게 되는 맥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독일의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독일에 대해 오래전부터 불만이 많았고 집권 1기 때에는 주동미군 철수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독일은 미국의 방위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트럼프의 신경을 긁는 것은 무역이었습니다. 독일은 미국에 독일 3사를 비롯해 자동차를 무수하게 팔고 있지만 미국은 그러지 못했으며, 메르켈 총리 보고 그럼 미국 셰일가스 좀 사라 했더니 메르켈은 러시아 가스관 2세대를 건설 추진했습니다. 트럼프는 독일은 미국의 안보를 의지하는데 무역도 최악이라며 주동미군 철수를 종용해 왔는데, 이것이 트럼프의 참모진이 완성되면서 집권 2기 때는 주동미군 철수가 확실시되고 있죠. 문제는 미군이 빠져나가는 유럽은 풍전등화로 벌써부터 폴란드는 이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군사계에서는 푸틴은 영원하고 트럼프는 잠깐이라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년간 러시아를 전쟁으로부터 막을 수 있지만 푸틴은 30여 년간 집권이 더 가능합니다. 실제 푸틴은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떠나고 바이든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를 보란듯이 침공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4년간 전쟁은 휴전 상태이긴 하나 유럽은 4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죠.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칼을 갈고 있으며 자신의 영토를 수복하려 하므로 전쟁 재개의 위험이 다분합니다. 폴란드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예상하고 일찌감치 한국에 현금으로 5조 원 천무와 K9을 구매한다고 했으며 올해 안으로 K2 전차를 마무리한다고 하더니 당선 직후 한국의 탄약 생산을 위한 긴급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2023년부터 한국의 탄약 공장을 폴란드에 지어달라는 요청을 해오기도 했는데 트럼프 당선 직후에 폴란드 군사 매체에서는 탄약 생산을 한국과 급격하게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가 등장했으며 폴란드는 내년 중으로 탄약 공장을 어떻게든 폴란드에 착공하며 동시에 한국에 대량 수입을 할 걸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인접국이기에 다가오는 4년 뒤를 한국과 함께 발빠르게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밖에 독일을 위시로 한 유럽 군사 대국들의 탄약 생산이 턱도 없이 황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군사계에 따르면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탄약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며 동시에 무기 창고 보충을 위한 155mm 포탄 250만 개를 주문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약 23조 원 가량으로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포탄 가격의 최소한 20배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에 1조 원 가량만 지불하면 비슷한 포탄을 받을 수 있는데 유럽 자력으로 하려니 그러한 꼴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정상은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나토가 굳건함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없어도 유럽 나토는 유럽을 지킬 것이라며 미국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럽 내부적으로는 빠르게 한국과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답임을 알고 있으며 러시아 인접국부터 해서 한국과 각종 군사물품 생산과 협력을 다급하게 추진하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 직후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방산 수요가 극단적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되는 겁니다. 실제 한국의 방산 주가는 트럼프 당선 직후 더욱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미 블룸버그지는 일찌감치 한국의 K2 전차가 결국 유럽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집권 2기에는 한국의 탄약과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도 1위에 오를 것을 예상합니다. 또한 최근 한국 유명인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전해집니다. 그 유명인들 중 유재석, 임영웅 같은 대거 스타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로 인해 눈물 흘린 해외 네티즌들이 많다고 전해지는데요. 얼마 전 국내에서 퍼진 사진 하나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은 90대 노부부가 거주하는 집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하고 천장, 벽, 바닥 등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곳에 사는 인물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인은 6.25 한국전쟁 당시 가장 격렬했던 전투로 꼽히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활약하며 생사를 넘나든 곳에서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였던 건데요.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건 뼈저린 가난이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폐가 굳어지는 병에 걸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밥솥, 전자레인지, 세탁 등이 노후됨은 물론이고 폭염 속 숨조차 가누기 어려운 이곳에서 아내의 병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매일 그저 일상생활을 할 수만 있기를 바라왔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그의 소식이 전해졌는지 이름도 얼굴도 모를 한국인들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나타난 이들은 무더운 여름에 가장 필요할 에어컨을 비롯해 세탁기, 전자레인지, 밥솥과 전기세 일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가전제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인프레시라는 한국 기업의 소속원으로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같은 참전 용사에게 후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고로 반찬을 훔쳤던 참전 용사에게는 생활비 선불 카드를, 피부암에 걸렸지만 씻을 수 없던 참전 용사에게 화장실 개선을, 뚫린 천장에 빗물이 새어 썩어가는 집에 살던 참전 용사에게 천장 수리 등을 지원하였고 이번에도 어려운 참전 용사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업의 행보에 감동한 한국 유명인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유재석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6.25 전쟁일을 맞아 국립현충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참전용사의 헌신을 되뇌이며 깊은 생각에 빠졌었던 유재석은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았던 듯 특별한 행보를 보인 것인데요. 해당 신발은 현재 인프레시 출시한 콜라보 후원 운동화로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자는 주제 아래 Things to Remember라는 문구를 확인해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석은 얼마 전 유퀴즈에 이 신발을 착용하고 나와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였고 이외에도 양세형, 김종민, 차태현, 임영웅 등
모두 해당 브랜드의 신발을 착용하며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유명인들까지 국내의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나서자 해외에선 한국이 참전국에게 보여주는 예우에 감격했다라며 이젠 한국이란 국가를 향해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한국인들 또한 동참하며 국내외 기적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역시 이 후원에 동참하며 꾸준한 행보를 보이는 인프레시를 응원하려 합니다. 인프레시 후원 운동하는 고정 댓글에 구매처를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